사랑해 강태씨. 이때를 위해 아껴놓았습니다. 사랑해, 고문영. 사랑은 온 세상이 알도록 크게 외쳐야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도망쳐? 야, 사랑한다는데 왜 도망쳐? 야, 사랑해! 입으로 할 수 있는 일 이때를 위해 숨겨놓았습니다. 엄마만 아니면 저 입을 이거 아니고 요거. 입을 확. 입을 확 뭐? 이렇게? 심쿵사할까봐 예의 있는 제작진들 16화로 밀어두신 건가요? 싸우는 것보다 뽀뽀하는 게 상태 오빠의 말은 늘 옳으니까 안전핀 뽑지 않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도이지에게 문영은 내가 만든 가장 완벽한 작품이었는데 싹 다 내가 가꾸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내 작품이라고. 그러나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네가 내 딸을 망가뜨렸잖아. 강태와 문영에게 악연의 굴레를 씌우려는 도이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생각입니다. 나를 죽여. 목줄을 잘라낸 문영을 축하하고 칭찬했던 강태는 목숨 걸고 지키려 하고 가족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 꽤 멋지고 근사한 것 같아. 새로운 목줄을 매어 구속하려는 도이제는 목숨 걸고 빼앗으려 합니다. 문영은 행복에 대해 밤하늘의 별을 보지 말고 시궁창에 처박히는 말을 봐야지.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해 난 이대로 넌 너대로 괜찮다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Everybody be happy. Happy happy. 도이지에게 행복은 이루지 못한 성취에 있고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면 넌 복수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손에 죽은 나를 보면서 문영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겠지. 이것이 도이지가 그리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자신의 죽음은 그 시작입니다. 참 살벌한 행복론이네요. Everybody be happy. 모두야 해피엔드. 그러나 자신의 뜻을 벗어난 행복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가장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뺏어버리면 말을 아주 잘 듣는다. 도이지가 디자인한 문영 본연의 모습은 이래서 난 약한 사람이 싫더라. 나랑 문영이 니들이랑 달라. 피롱의 말처럼 도이지는 그 많은 사람들 중 하나. 세상에는 환자복을 안 집은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법이지. 강태의 말처럼 그 나비는 날개가 새쌍인 돌연변이 나비야. 변종이긴 한데 꽤 흔하게 볼 수 있어.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도이지의 생각처럼 특별한 나비가 아니라 어때?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나비인데.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나비인 것 같습니다. 도이지와 보통 사람 그 시작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엔딩에 이르러 큰 차이를 보여주었을 겁니다. 사람은 모두 약하다는 공통의 명제. 인간은 너무 약해. 도이지에겐 병들어 쓸모없는 것이 그래서 아픈 거야. 당신네 환자들처럼. 오원장에겐 유익합니다. 약하니까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기대 사는 게 인간이야. 위선자. 뭘 놀래? 살인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위선자였던 강태는 잠시 주저했지만 인간의 도리에 기반한 선의 기준에 따라 형을 구하기 위해 언강에 뛰어들었고 그 여잔 착한 척하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위선자인 도이지는 자신이 세운 선의 기준에 따라 누구도 위한다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도이지에게 죽음은 기대했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존재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영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죠. 실패작은 결국 폐기 처분돼야 돼. 하늘을 날아야 하는 새는 날개가 부러진 새는 어차피 못 날아요. 죽여야겠죠? 알아서 일하세요. 제 일만 해야 하는 아주머니가 내 딸의 교육에 관여한다면 감히 주제넘게 내 딸을 정신병자 취급했다니까. 시작하기가 무섭게 이제 쇼 시작한다. 끝나버린 것 같은 도희제의 너도 무대. 이제 그만 퇴장해라. 그러나 그 몫은 딸인 문영에게 남아 있습니다. 문영을 괴롭히고 고립시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엄마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용없어. 넌 엄마랑 같은 피가 흘러. 엄마를 닮은 문영은 인상 쓰니까 얼굴이 엄마랑 아주 똑같네. 여러모로 닮았어. 상태를 대하는 모습에서 아이 귀여워. 아, 어떡하지, 오빠? 너무 귀엽단 말이야. 강태를 대하는 모습에서 뭐야 그 눈빛. 아주 날 씹어먹겠네. 눈으로 씹어먹겠네, 아주. 오늘은 그냥 갈게. 목이 졸리는 순간에도 저럴 때 약해지지 마. 졸라. 더 세게 졸으라고 있더니. 엄마와 닮은 모습으로 폭력성을 드러내려던 순간 자신을 막다 오른손을 다쳤던 강태는 이제 왼손을 들어 막아냅니다. 약속했잖아. 이러지 않기로. 문영이 강태를 밀어내야 하는 이유, 그는 행복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있으면 넌 결국 불행해져. 그리고 더 이상 가짜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괴로운데 괜찮은 척. 이제는 오빠가 아니라 내 앞에서 하게 될 거야. 이제 망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강태는 필요 없어. 나 그냥 혼자 살고 싶어.
예전처럼. 혼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를 닫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 이제 글 안 쓸 거야. 앞으로 쭉 계속 죽을 때까지 놀 거야. 문영이한테 동화는 제 입이고 숨구멍이라고.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는 그냥 혼자서 그냥 콱 죽어버리겠다는 거야. 이제 죽은 듯 기나긴 악몽을 홀로 살아내려 하는 문영에게 동화는 꿈을 심어주는 환각제가 아니라 현실을 일깨워주는 각성제다. 이제 이겨내는 삶을 살지 않을 문영에게 동화는 필요하지 지 않습니다. 말고 이겨내면 되잖아. 그래야 영원히 자라는 어른이 된다며. 연기 그만해. 그리고 엄마를 가장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자 고문영을 포기하는 것은 엄마를 끊어내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잘했어, 고문영. 잘했어. 강태는 오 원장에게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솔직히 괜찮을 자신이 없어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차피 이래저래 죽을 것 같으면 같이 있다 죽는 게 낫지 않아? 상태가 강태의 기댈 곳이 되어준 것처럼 도희재랑 둘이 있었을 때 확 죽이고 싶었지. 근데 왜 안 죽였어? 문영이가 생각나서요. 그거야. 보면 괴로운 그 얼굴이 펑 터질 뻔한 거 단단히 붙들어 준 거라고. 고문영 안전핀 문강태, 문강태 안전핀 고문영. 안전핀과 폭탄. 결국 우린 세트야. 이 둘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이제 형제의 전략은 배째 하면 다 이겨. 배째 하면 다 이겨. 그리고 동화를 통한 교훈 전달이죠.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문영에게 취향 저격을 당하곤 했던 재미있는 형의 아이디어입니다. 오빠, 혹시 푸른 수염이라고 알아? 오빠,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 알지? 오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 알지? 이 방법이 안 통할 리가 없는데 역시 강태는 재미 어깨겠지. 네가 재미 어깨. 뭔가한테 한노제. 웃김 인기 많아. 재미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지. 인기가. 말도 안 되는 유머 감각 알아봤어야 했는데 넌 납치가 취미니까 난 미행으로 할까봐. 재밌냐? 어쨌든 변하지 않은 전략은 여전히 배째! 문영이 강태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강태도 노력을 해보지만 우리 형제가 싫어? 밀어내기만 하던 똥꼬집이 밀어내기를 당하니 쉬울 리가 없습니다. 어려워. 모르겠다. 이불도 잡아당겨보고 목소리도 높여봤지만 제발 똥꼬질 그만 부려. 어디서 본 것 같은 이 상황. 너 지금 나한테 소리쳤어? 동생이 형한테 소리쳤어? 도망쳐라 문강태. 못 이겨. 겁쟁이는 바로 끼갱. 시원하면 주실래? 쉬어. 다시 전략 수정. 온기와 먹이를 함께 공략해보기로 합니다. 고문영, 너 이제 혼자 못 살아. 따뜻한 게 뭔지, 배부른 게 뭔지 이젠 알았으니까. 처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영은 깡통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배고파. 강태를 통해 처음 느꼈던 온기, 따뜻하다. 강태를 통해 충족되었던 허기, 오렁각 씨의 생일 축하와 축하해. 선물은 이걸로 퉁쳐. 상태의 용서는 문영의 빈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앙큼한 호박 씨의 부탁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 너무 미안한데 너가 가주면 안 될까? 안 돼. 언행일치라는 덕목이 없는 문영은 거짓말쟁이의 속을 주리네 집에 입성하고 아픈 거 맞아요? 나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이는데. 뜨거운 음식은 후후 불어가면서 한술 크게 먹기 시작하면 남의 집 예쁜 딸 밥 먹이기 프로젝트는 성공입니다. 강태 상인, 주리 순덕 승재, 재수씨, 입털 시간 좀 있으세요? 그리고 재수로 이어지는 사랑의 릴레이. 진실보다 더 중요한 진심이 담긴 친절. 세렝게티 전까지는 확실히 성공이었는데 말이죠. 세렝게티 놀러 가고 싶다는 게 왜 미친 거냐고. 문영에게 동화는 딱 한 번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순간과 엄마의 빗나간 훈육의 순간들, 넌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내 동생들 괴롭히지 마. 내 동생들 괴롭히지 마. 상태가 들고 있던 세계 명작 동화집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른들에 의해 고통받았던 아이들의 대응이자 여러 동화들이 함께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헛된 꿈을 깨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있고, 제발 꿈 깨세요. 뒤통수를 잡혔던 상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오원장을 위한 복수일 수도 있겠죠. 뒤통수는 세게 맞았나 보네. 얼굴을 가린 채 누운 도희재의 모습은 과거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그녀를 연상시킵니다. 아직도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 그러나 함께 영원히 자라날 아이들은
이곳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도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증명에 실패했습니다. 언제 인간이 되니? 형제는 어디로 가든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괜찮은 병원 정원에 자리 잡은 엄마 나무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열매를 맺게 될 이 가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병원은 형제에게 갈등과 위기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화해와 치유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잘 성장한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지만 의존하진 않죠. 지키라고 너 낳은 거 아니야. 형이 동생을 지키는 거야. 근데 너도 이제 네가 지켜. 나는 이제 바빠. 독립된 자아로 성장한 그들의 존재의 이유는 타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엄마, 들었지? 강태는 이제 행복하고 싶습니다. 문영이와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계속 노력할게. 어떻게든 이겨내고 감당해 볼 테니까 그만 밀어내고 좀 받아주라. 아직은 애가 좀 타는 강태지만 문영의 발이 멈추는 곳에서 함께 행복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어졌길 바랍니다. ELTV